2020년대 들어서 카카오나 네이버 어플을 사용하는 한국인들의 시간이 상당히 정체되었는데 바로 같은 시각 떡상에 떡상을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튜브의 등장으로 한국에선 가장 크게 피해를 본 단체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10년 전까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보던 신문사와 방송사입니다. 안 그래도 2010년대 들어서 언론사들의 종류가 훨씬 더 많아지며 기존에 공고했던 공중파 방송이나 언론사의 영향력이 많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특히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기존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상파와 신문 잡지들의 광고 매출이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개별 회사의 매출을 살펴보면 상황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특히 KBS의 경우에는 정확히 10년 전 광고 매출로만 매년 5천억 원의 수익을 거두던 회사였는데 이렇게 유튜브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불과 10년 만에 광고 매출의 비중이 반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KBS의 경우에는 2020년 적자가 1,000억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한때 신해식장이라고 불리던 그 위세가 무색할 정도로 결국 올해 초 인원을 줄이고 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례가 없는 규모로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우리가 정말 많이 보던 신문사들 어떤 상황일까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일상 곳곳에서 이렇게 신문을 보는 게 정말이지 흔한 풍경이었는데 한때는 무려 70%가 넘던 신문 구독률이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무려 5%까지 추락했다고 합니다. 무려 고객의 90%가 사라진 셈이죠. 그 결과로 신문사, 방송사 할 거 없이 언론사 산업 전체에 대규모 구조 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른바 혁신은 없었다 라는 말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언론사에 정말 참혹할 정도로 눈물이 나는 흑역사를 생성하기도 했었죠. 스마트폰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그야말로 궁지에 몰리게 된 언론사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흑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신문 방송사들이 걷고 있는 몰락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정말 어느샌가 우리 주변에 신문을 구독하고 매일같이 읽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죠. 자료들을 살펴보면 신문 구독률이 무려 10분의 1 토막 났다고 합니다. 독자 숫자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구독료 수입이 신문사의 전체 매출에서 꼴랑 10%밖에 차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바로 이런 수익 구조가 언론사들 입장에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고 하죠. 그 이유는 언론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질 좋은 컨텐츠를 구독자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광고하고 협찬을 땡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죠. 신문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또 공을 들여야 될 것은 신문을 읽어주는 독자인데 오히려 신문이나 방송에 끼게 되는 이 광고주들에게 훨씬 더 목을 메어버린다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매출의 70-80%가 바로 이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대한 결과로 나왔던 것이 이른바 혁신은 없었다 사건이죠.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언론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광고주가 되다 보니까 애플의 새로운 상품 아이폰들이 나오게 되면 기자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국산 스마트폰보다 배터리가 나쁘다, 속도도 느리다, 그거 왜 쓰냐, 이제 아이폰은 진짜 쓸 이유가 없게 됐다 라는 기사들을 엄청나게 쏟아내죠. 심지어 아이폰 7 때에는 아이폰의 세부 스펙들이 먼저 발표가 되기도 전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한국 신문사들이나 언론 대부분은 한국 기업의 광고를 받고 이것들이 언론의 주 수입원이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까는 광고를 내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보국성 조치로 광고를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특정 기업들의 눈치를 보면서 국내 기업의 상품들은 자화자찬하고 해외 기업의 회사들은 까는 기사들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삼전, 엔비디아 테스트에 드디어 통과했다 라는 보도들이 정말 몇 달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때마다 언론사를 믿었던 수많은 한국 국민들은 삼성전자 주식 지금이니를 외치면서 번번이 들어갔지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깨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외신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기사가 나오고 있죠. 해외 사업장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최대 30% 해고를 단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까 국내 언론사는 양치기 소년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해외 언론사를 읽는 것이 필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언론들이 광고주들을 챙기는 것도 정도 것이지 이렇게 어용 나팔수가 되어버리는 게 맞나 하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이미 깊숙이 박혀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해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여러 언론사들의 신뢰도가 최근 10년 들어 처참할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내 언론사들이 신뢰할 수 없구나,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실제로 지표들을 보면 국내 언론사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세계 언론 자유지수 순위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OECD 그룹에서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2024년엔 국가 체급과는 아예 따로 노는 62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뉴스를 신뢰하시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한국인은 약 28% 정도만 그렇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예전 이건희 전 회장님께서 우리나라 기업은 2류, 관료조직은 3류, 그런데 정치는 4류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쯤 되면 국민들 입장에선 언론사는 4류도 아닌 5류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자유롭고 또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이 언론사들을 신뢰할 수 없고 또 실제로도 언론들의 자유도가 높지 않은 이런 현실이 정말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흑우야, 전 세계
세계의 흐름이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스낵 컬처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언론사들이 몰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회사들이 그나마 먹고라도 살려면 광고를 받아서 광고성 기사들을 내는 게 그들에겐 최선의 선택이 아니냐. 이런 걸 비판하는 건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겠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정말로 잘 운영되고 있는 언론사들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처럼 언론들이 자유를 잃고 상업적 또 정치적인 독립성을 잃고 있는 시대에 정말 잘 적응하는 사례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미국의 뉴욕타임스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2010년대 들어서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언론의 대위기를 감지했고 딱 한 가지의 가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캠페인은 바로 자신들이 발행하는 모든 컨텐츠를 관통하는 진실성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캐치프레이즈를 읽어보면 오늘날의 언론사들에게 진실성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라는 위험찬 발언을 계속해서 했죠. 특히 미국 언론사들의 정치적인 독립성 또 상업적인 독립성이 굉장히 흔들리던 트럼프 시절에도 뉴욕타임스는 꿋꿋하게 중립성을 지키고 또 진실한 컨텐츠를 발행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미국인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그런 혁신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달에 약 4만원의 구독료를 독자들에게 요구했죠. 그리고 그렇게 2021년 뉴욕타임스는 유료 구독자 수 10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매달 1인당 3.5만원씩 내게 되고 그 숫자가 1000만에 이르게 되니 뉴욕타임스의 구독료 수입만 연간 4조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구독료를 기반으로 자신들이 꼭 해야 되는 이야기, 진실을 추구하는 기사와 같은 내용들을 부담 없이 낼 수 있게 된 토양이 된 것이죠. 이런 튼튼한 수익과 구독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세계 언론사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와중에 뉴욕타임스의 주가는 무려 10배가 오르는데 성공합니다. 이런 뉴욕타임스의 사례를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 KBS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한국은 정반대였죠. 국민들이 언론사를 신뢰해서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낸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강제로 매년 7천억씩 가져갔는데 이제야 그 돈을 정상화한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는 적자를 경험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라는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돈을 기반으로 지금껏 왜 건강한 언론사들을 만들지 못했던 걸까요? 이제서는 국민들의 신뢰도 잃고 정말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언론사들이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실망만 시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언론사만이 또 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또 아무도 모르는 비리가 있었을 때 발로 뛰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모습이야말로 언론사들이 해줘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껏 국내 언론사들은 이런 독자들보단 광고주 형님들의 떡건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국내 언론사들이 왜 이렇게 경영적으로 어렵고 또 국민들의 신뢰도 잃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는 잘 알지도 또 배우지도 못한 한낱 흑우일 뿐인지라 제가 말한 내용 중에 틀린 내용 또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시청자 선생님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와 또 시청하시는 다른 시청자 선생님들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하고는 다르게 깔 때는 정말 시원하게 까고 또 칭찬할 일이 있으면 맛깔나게 재미난 영상이 담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